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제20기 뉴욕 평통이 출발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20기의 이종원 회장님과 그리고 김영고 부회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20기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본래 19개에서는 수석 부회장이셨죠? 네. 네. 여러 가지 참 많은 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우리 김영고 부회장은 그냥 부회장이 아니라 대외 협력 선임 부회장. 네, 대외 협력 선임 부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회장님을 많이 보좌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이 하시는데 원래 개인적으로 또 언론인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뭐 주로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담당하는. 네, 시민단체라든가 또 환경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동포 사회에 또 미국 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평통에서 큰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 아무튼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모자라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종원 신임 회장님은 전에 수석 부회장을 하셨고 또 커네디컷 한인 회장도 하셨잖아요. 네, 2013년에 부터 한 15년까지 네, 커네디컷 한인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잘했다는 그 소문이 많아요. 커네디컷 한인 회관까지 건립을 하셨죠? 네, 그때 제가 구입을 해서 회관을 완성을 유울섭 회장 재임 시절에 네. 그때 개관을 했죠. 우리 한인사회 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동포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 소망을 커네디컷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공로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까지도 받으셔서 그야말로 동포사회에도 큰 경사였는데 그렇게 봉사를 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누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 있는 일이 제 각각 인생을 살면서 다 뜻에 따라서 그쪽으로 또 가는 사람이 있고 봉사에 큰 의미를 두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전 나이가 들면서 그런 그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람이 그냥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무언가를 족적을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죠. 참 우리 동포들이 우리 평통 회장에도 저런 참 깊은 생각, 따스한 생각,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활동하시는 훌륭하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20기 평통을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동포들이 그 어느 기 때보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20기를 이번에 끌어가신다면 분명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뉴욕 평통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통이 예전보다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명의 그 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위원이 3,900명이고 그 중에 뉴욕에서 153명의 현재 인원이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었죠? 예, 좀 줄어들었으며 또 청년과 젊은 세대들을 네. 더 영입을 했군요. 많이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평통을 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갈이라고 하죠. 물갈이를 많이 된 것 같아요. 실제 이번 평통 인선할 적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인선 기준이 차세대 여성 그리고 이제 네. 그러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인원수가 좀 줄어드는 결과도 나왔지만 많이 젊어졌고 또 의식들이 상당히 실용적이고 이 현실적인 의식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인선의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이종원 그 수석, 이종원 이제 회장이시죠. 이제는 수석이 아니라 회장께서도 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이제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뉴욕 평통이라고 하면은 그냥 뉴욕에 계신 분들만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예. 3개 주 커네디컷, 뉴욕, 뉴저지가 뉴욕 협의회에 이렇게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필라하고는 틀리죠? 예, 필라는 새로 평통협의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죠. 대체적으로요. 로드아일랜드도 포함이 되나요? 그쪽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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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 이렇게 분과별 구성이? 우리가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 약 10명 이상에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서 위원회 위주의 어떤 그 행사나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번 20기에는 위원회 중점적인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 그동안에 위원회가 좀 그 전직 그 분과위원회에서 평통에서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좀 신뢰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일부분에서는 열심히 했지만은 또 많은 부분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만 평통의 명함만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엔 좀 그 새로운 분과별이 실질적인 활동을 좀 동포들이 기대하는데 우리 김영구 부회장께서는 처음 평통하시나요? 아니면 활동하셨나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요. 그 지난 두 번은 기획조정위원장을 맡아서 했고요. 네. 이제 이번에 신임 이종원 회장님과 이제 대외 협력을 맡아서 부회장이 됐는데 그 아까 이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11개 그 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고심해서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종원 회장님이 이 활동의 어떤 운영 기준이랄까 이것이 허리에 해당하는 그 위원회가 살아야 대외적으로 활동이 되고 또 살아있는 평통을 만든다는 그 얘기를 이제 취임 첫날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시간도 썼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몇 가지 그 주요한 그 위원회를 저희 나름대로는 다 이번엔 잘 좀 조직 구성이 돼 있나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밑에서 보좌를 잘 해주셔야죠. 뭐. 예, 제가 뭐 부족하지만 뭐 근데 워낙 이제 이 저기 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동포 사회에 그 특히 어떤 이런 봉사 측면에서 경력이 많으셔갖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도울 여지가 별로 없네요. 그래도 이제 그 우리 김영구 부회장께서는 뭐 시민 이제 활동도 하시고 또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획력이 좋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좌를 해서 우리 그 이종원 회장이 좀 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실질적으로는 어떤 좀 계획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일단 평통 내부적으로 결속이 일단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결속도 위원회별로 참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이 운영위원들도 참 협조적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참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간 평통 내부에서 어떤 행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참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생각이 궁금증이 많아요. 사실 그런 지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정부에서 사실은 이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을 우리 이렇게 홍보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 외로도 우리가 공공 외교라든지 많은 일이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때하고 달리 우리가 가두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국의 평화통일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그 한번 이렇게 들리면은 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평화통일이라는 정책이 이런 거구나. 또 그런 것을
또 우리 교민 동포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거기에서 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통일 교육을 우리가 5차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행진을 하게 되면 우리 동포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타 민족계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행진은 아니고 지금 가도 홍보가 되겠죠. 예, 홍보가 홍보요. 되는데 주 요지에 한 뉴욕, 뉴저지 또는 뉴욕에는 한 2-3곳, 뉴저지에는 한 곳 정도 네. 교민들이 많이 온 네.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그 위원회들을 이렇게 함께 해서 그런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통위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네. 이 회장님 말씀을 조금 이제 첨언하자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평통이 사실은 이제 그 이 한국 본국하고의 어떤 이런 연계성이 짙은 단체다 보니까 동포 사회에서 그 본위하고 다르게 폐쇄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강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행사들도 주로 저희 어떤 대내 교육용 역량 네. 강화하고 이런 측면이 많았는데 신임 회장님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동포 사회로 나가는 그쪽 방향을 좀 치중을 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아마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동포들이 많이 모이는 그 요지에서 이제 홍보도 하고 또 한반도 평화와 이제 통일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것이 저희의 또 원래 해야 될 그 직분이기도 하고요. 좀 오늘 가도 홍보라든가 또는 이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좀 외국인들한테도 어떤 공공 외교적인 측면에서 좀 홍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뭐 정치인들 또는 그 유능한 분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또는 멀리 있는 원격에 있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어떤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아하, 네. 저희들과 또는 그 외부 사람도 얼마든지 와서 그런 그 강의를 듣고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 기회에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는 위원장이야 그 이 소속 자문위원들이 그쪽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아마 그 이번 임기 내에 그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외적 상황이 제약을 주지 않는 한은 상당 부분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을 이뤄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통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통일이 된다는 것은 조금 좀 어렵지는 않을까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남북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렇게 좋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교류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진다면 그 통일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교류가 돼야 되네요. 안정적인 평화. 저희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종전선언 같은 거 그것은 첫 발걸음이거든요. 또 과거에도 많은 그런 일이 얘기가 있었지만 또 이번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전에 없었던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네. 또 그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또 아주 좋은 하루아침에 그런 좋은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네. 개성공단이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 회장께서는? 예, 당연하죠. 그러나 남북한 교류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어떤 인적 자원과 지하 자원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남한에는 그 기술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9위, 10위에서 정말 그야말로 탑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좋은 장점들을 현재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우리 김영구 부회장께서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회장님께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그 조금 이제 안쪽으로 눈을 돌리면 그냥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그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우리가 통일이라는 걸 한자어로 쓸 적에 통치한다는 통자를 쓰는데 네. 저는 그게 길이 통한다고 하는 이런 통자를 주로 이제 쓰면서 네. 말을 이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 말 그대로 남북이 어쨌든 이런 마음에서부터 적대감을 없애고 또 통하고 이런 데서 오는 통일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일륜에 맞는 그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오리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마음의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통일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들한테 많은 활동도 이제 해야 되겠고 또 캠페인도 벌여야 되겠고 그런 통일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평통의원들의 통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뭐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작년에 그 작년인가 한 2, 3년 전에 18기 때. 예, 18기 때 있었던 그 통일 교육이 저도 그걸 참석을 해서 5차례 걸쳐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평통 내부 위원들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얼마든지 와서 또 관심을 갖고 그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 2세들은 많이 통일에 대한 게 좀 희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네. 한반도에서는 저희들이 한반도 이게 지도를 보면은 그게 반쪽이 나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한반도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 교육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제 이 회장님이 언급하신 그 통일 아카데미라는 것이 지지난 18기 때 했고 마침 또 제가 그때 그 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거를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당히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도 호응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역으로 본국 사무처에서까지 그 통일 아카데미 이거를 이제 앞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멈춘 상태고요. 좀 그런 부분이 예, 있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5주 기획으로 저희 내부 자문위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나 이제 외부 분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했고 아주 그냥 이 큰 변화가 뭐냐면 이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렇게 무슨 립 서비스로 좋았다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았다. 그리고 어떤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자각을 하고 굉장히 거기에 한국의 그 이제 서울대학교 그 통일 아카데미하고 같이 협약을 해갖고 만든 건데 그때 왔던 그 주로 교수나 또는 그 학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통일에 관심만 뭐 갖는 분들은 물론이고 범통포적으로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좀 이번 20기에서는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하고 또 오늘을 알아야 되고 현재를 그래야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그런 아마 인식 또 개념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평통이 활동이 이제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 평통이 뭐 정부 기구지만은 대통령 직속 기구죠. 이게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운영은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은 뭐 자체적인 경비 조달도 있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행사 어떤 그 부분에서는 네. 한 50%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외로는 저희들이 회비가 또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하면 또 이렇게 능력 있는 분도 좀 한 번씩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시니까. 회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발적입니까? 또 암암리 이제 어떤 네. 그 선이 아. 있는데 그 선을 좀 이렇게 이렇게 정부에서 다 대주는 게 아니군요. 네네. 예. 어떤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없고요.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행사 때 또는 이제 어떤 이런 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프로그램을 할 적에 그 실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반 정도 보통 옵니다. 그럼 평택 회원들도 이제 십시일반 회비도 내고 또 후원도 하고 그렇군요. 회비라고는 부르지만 뭐 후원금 찬조 지금 사무처가 있죠? 저기 본국에는 사무처라고 여기 뉴욕에도 사무처가 예, 있죠? 저희는 네. 이제 행정실이라고 부르는 거기 행정 전문 요원이 있습니까? 월급 받는? 아닙니다. 그 저기 그 회장과 함께 임명된 간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 자문위원 중에서 그 실무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를 외부에서 또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좀 이종원 회장께서 좀 나는 20기 평통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좀 과거에 좀 있었던 그런들 일과 네. 지금 현재는 좀 평통이 많이 좀 변화가 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한 2기 정도 전부터 그래서 앞으로도 동포사에서 평통이 거듭나고 더 긍정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열심히 이런 그 어떤 강의와 또는 이 내부적으로 어떤 강화를 역량 강화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동포사에 나오겠습니다. 네. 동포들과 함께 화합하는 그 신뢰받는 평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평통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우리 고국의 평화통일 정책이 발전을 하는데 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하고요. 좀 일찍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예평통의 이종원 신임 회장과 그리고 김영고 선임 부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20기 2022년에 평통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